네, 이한경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미증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한경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미증시가 기술주가 좀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좀 쉬어갔고요. 아암홀딩스가 급등을 나타냈고 메타가 급등. 자, 이렇게 좀 계속 시속 게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주말 사이에는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미국의 6월 고용 20만 6천 명, 고용 냉각 시사됐습니다. 자, 고용 지표가 양호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장에 우호적이고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농업 고용 실업률 그동안 뜨거웠던 수치가 좀 식어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조금씩 고용 시장이 좀 냉각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지금 제롬 파월이 한 2년째 똑같은 얘기 하는 거거든요. 고용 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지금 물가의 상승 압박인데 고용시장이 둔화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데 딱 그런 것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신규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내려와 있다는 거. 그리고 실업률이 조금 더 올라갔는데요. 그런 것들도 오히려 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야, 지금 올해 한 번이 아니라 한 두 번 정도 또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예. 시각이 늘어나는 거죠. 기준금리 인하가요. 물론 이번 주에 미국 시간을 보면 화요일과 수요일과 상원과 하원에서 제롬 파월이 의회에서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뭔가 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수도 있겠으나 여튼 그런 기대감이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이 좀 확산되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웬만한 주식들이 다 올라갔고 여러분들이 즐겨 쓰시는 웬만한 것들이 빅테크가 한두 개 빼놓고는 전부 다 사상적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아주 강한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는데 그래서 9월 달 그리고 그 이전에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올해 두 차례 이상 금리 인하 가능성이 바로 그 전날 대비 오른쪽인 그 당일이는 금요일 날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올라갔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그림과 같이 보시면 딱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3대 지수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3대 지수가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10년물 금리는 한마디로 처음에 폭포수까지 떨어지면서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지난 금요일 이건 좀 하루짜리입니다. 하루짜리의 금리의 모습이 되겠고요. 다음은 유가입니다. 유가는 좀 반등하는 듯하다가 다시 또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값인데요. 금값은 다시 한번 천정부지로 좀 치솟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금리가 좀 내려갈 가능성에 베팅을 하다 보니 미국 달러도 소폭이나마 좀 내려가는 흐름을 보인 것이 지난 금요일 흐름이 되겠고요. 네. 월가의 주요 3명 정도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만 살펴보겠는데요. 제프리스인데요. 지금 고용 시장이 약간씩 둔화되면고 물가 상승, 그 임금 상승이 약간씩 눈높이를 낮추거나 눈높이에 맞추는 그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2%로 향하는 그런 시장에 고용 시장도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레저드도 비슷합니다. 레저도 9월에 연준의 어떤 완화적인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LPF 파이낸스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실업률의 증가는 노동시장에 완만하게나마 냉각되고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 긍정적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제롬 파월 의장의 의회 연설이 2번 있습니다. 상원, 하원이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있겠고요. 바로 목요일 날부터 해갖고 CPI, PPI가 발표되는데요. 네. 많은 분들 또 우려하고 걱정의 목소리가 많은데 딱 이 그림 하나로 여러분들 그냥 너무 큰 걱정하실 필요 없어 보입니다. 2003년 이후요. 지금까지 20년 동안의 역사가 되겠는데요. CPI 매달 발표되고 이번 주 발표됩니다. 그리고 연준이요. 이번 7월 30일 날 있습니다. 잡슨 고용보고서 지난주에 발표됐는데요. 이거는 1년에 12번 하는 것도 있고 10번 하는 것도 있고 뭐 8번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세 개의 지표 많은 분들이 진짜 걱정이 많다라고 그러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했던 날 평균 그 당일날까지의 어떤 수익률이 결국은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올랐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지표도 있고 이번 주에는 말씀드렸던 제롬 파월 의장이 뭐라고 말할지 CPI, PPI 다들 걱정이 많고 뭐 있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큰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용시장 좀 골디락스라고 계속 표현이 되고 있네요. 여튼 이제 물가 상승을 이야기했던 이런 고용 지표에 뜨거웠던 부분이 좀 냉각되고 있다는 점에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금리 인하가 올해에 1회가 아닌 2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좀 판단이네요. 이번 주에 제롬 파월 의장의 의회 연설 중요하겠다라고 했고요. CPI, PPI 오늘 그 부분 계속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올해 수익률 첫 플러스 전환됐습니다. 바로 이 테슬라인데요.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8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처음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앞으로 어떨까요? 사실 보면 테슬라가 지난 연말부터 해서 첫날부터 내렸거든요. 그래서 네. 쭉 내려가서 한 번도 작년 연말에 주가를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연말 주가가 248.48달러였습니다. 정확하게요. 근데 지난 7월 5일, 지난 금요일 종가가 251.52달러였기 때문에요. 처음으로 어떤 플러스까지 올라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8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2023년 6월 13일까지 13일 연속 상승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다음부터는 최대 연속 상승이 되겠고요. 8일간 상승폭만 보면 38%가 올라갔습니다. 2022년 11월 1일까지요. 8일 동안 39.6% 올라간 적이 있으니 그 다음으로는 8일 연속으로는 또 사상 최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가총액도 이제 8천억 달러를 이제 넘어서면서 지난 4월 22일 날 최저가가 142.05달러. 제가 그 언저리에도 방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갖고 계시면 될 것 같다. 지금 팔면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요. 무려 77%나 반등했습니다.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의 코멘트 제가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보택시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겠고요. AI에 대한 잠재력에 대한 평가가, 투자의 평가가 그분 얘기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분기 실적, 27일 실적이 발표되는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눈높이가 높아지고 낮아질 그럴 이유가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보다 말씀드렸던 로보택시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더 커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단기적으로 테슬라의 주가를 이렇게 8일 동안 더 올라간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하수들이 하는 것이 되겠고요. 늘 말씀드립니다. 테슬라를 좋아하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믿음 있는 분이라면 꾸준히 갖고 가는 것이 상책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8일 연속의 상승폭이 38%, 저점 대비 77%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홀딩의 전략이 맞았던 것 같고요. 8월 8일이 참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머스크를 믿고 테슬라를 믿는 사람이라면 좀 더 보유 의견을 좀 주고 계신 거네요. 예,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입니다. 빵은 살아있다. 굉장히 되게 오랜만에 듣는 단어예요. 네, 예. 네 맞습니다. 빵에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매그니피션트 뭐 등등 얘기하고 있지만 그 시절에 있다가 빠진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얼마만큼 주가가 그 사상체 효과를 회복 못했었냐면 2022년 11월에 사상체 효과를 간 다음에 다른 주식들이 무슨 엔비디아가 무슨 몇백 오르네, 뭐 5, 60%, 100%가 오를 때 그냥 워낙 빠졌다가 지금 차근차근 회복했을 뿐인데요. 넷플릭스가 드디어 이제 지난 주말에요. 금요일날 사상체 효과로 들어섰는데요. 아시다시피 스트리밍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구독을 하신 뭔가 유료로 구독하는 서비스를 보시는 분 중에 아마 제일 많은 분들은 아마 넷플릭스를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2억 7천만 가구의 가입자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보시다가 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끊는 분이 2% 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디즈니 플러스는 4% 이상이 되겠고요. 맥스 같은 경우는 HBO 맥스인데요. 6%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는 사람들 아마 한국에서도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미국 가구는 여전히 넷플릭스는 먼저 보고 기본을 보고 그 다음 다른 것을 뭐 끊는가 맞는가를 고민한다라는 네. 거가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작년 벌써 재작년부터 한 거죠. 광고 지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3년까지는 연간 이제 8%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먹거리가 풍부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9개월 만에 사상체 효과를 기록했고요. 그 밖에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올해 좀 주목할 이번 7월 이후에 주목할 주식으로는 애플과 아마존도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갖고 가야 될 주식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빵이라는 주식 용어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지 오래되었는데 대부분의 주식들이 좀 인기가 예전처럼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볼 종목은 세 종목이네요. 넷플릭스, 애플, 아마존. 네,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요. 야후파이낸스였고요. 자,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CNBC입니다. 7월의 미국 관심주입니다. 자, 7월 증시가 접어듦에 따라 많은 이제 증권사에서 계속 관심 종목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추천주이네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계속해서 잘 나가던 주식보다는 올해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처져 있는 그런 주식들에서 7월에 관심을 가질 만한 주식. 이제는 딴 거에 비해서 덜 올랐으니 한번 올라가 보자라는 관점에서 종목들을 선별했습니다. 그 주식들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카니발이 되겠습니다. 크루즈 관련해서 지금 소비가 상당히 회복되고 있겠고요. 이 업계에서 가장 지금 잘 나가는 건 로얄 캐리비안인데요. 카니발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때 정말 시장을 지배했던 스퀘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제 블록으로 바뀌었는데요. 2014년에 올해 들어서 주가는 15% 하락했지만 실제로 실적 전망은요. 2024년, 25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이 상향되고 있는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전히 불안 요인이 없는 건 아니나 그래도 저평가에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역시 팔란티어가 대표적인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주가는 약간씩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올해 최고치를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S&P 500에 포함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거, 그리고 미국의 국방부를 통한 현재 사업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역시 그 외에 주가가 잘 나가던 주식의 대표적인 엔비디아에 대한 여전한 믿음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뭐 의외 종목도 보이고요.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선택 살펴봤습니다. 이학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